김지연은 33이었다. 보통 그 나이의 한국 여성이라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거나 결혼과 육아로 바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연의 삶은 달랐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10년 만에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오늘 드디어 매각 계약을 마쳤다.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금액은 무려 1,500억 원, 그러니까 15억 원이었다. 숫자로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땀과 젊음, 수많은 밤을 버틴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펜으로 서명하는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남편 박민호였다. 5년 전 결혼했을 때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단한 학벌이나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따뜻한 성격과 성실한 태도를 사랑했다. 무엇보다 돈에 얼매이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성취를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도 당연히 민호였다. 휴대폰을 꺼내어 전화를 걸려는 순간 화면에 엄마의 이름이 떴다. 강혜숙. 보통 때 같으면 따뜻한 목소리로 축하를 건네며 딸의 노고를 위로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연아, 지금 당장 엄마 좀 보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당황한 지연은 서둘러 엄마를 만나러 갔다. 혜숙은 언제나 강한 여성이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지연을 키워냈고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은 제법 큰 자산을 일군 사람이다. 그런 엄마가 이렇게 급하게 불러낸 것은 처음이었다. 지연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엄마 앞에 앉았다. 혜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오늘 회사 매각 계약 마쳤지?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누구에게도, 특히 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혜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로 말해야 해. 네가 회사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해야 한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순간 지연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인생 최고의 성취를 실패로 바꾸어 말하란 말인가? 지난 10년의 노력일 결실을 맺은 바로 그날,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파산했다고 속여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야. 시험이야. 네 남편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네가 가진 걸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지난 5년 동안 민호는 한 번도 그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집안 살림도 자기 월급으로 어떻게든 감당하려 했고 지연이 비싼 선물을 사주면 오히려 아깝다고 돌려주곤 했다. 그래서 지연은 늘 안심했다. 그러나 혜숙의 말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빈손이 되어도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탐욕을 품은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본색을 드러낼 거야. 엄마는 이미 몇 가지 정황을 봤어. 믿기 싫겠지만 네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혹시 엄마의 걱정이 괜한 오해라면 이 거짓말은 부당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의 예감이 맞다면 평생을 속고 살 수는 없다. 딱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대가가 크더라도 감소해야 했다. 결국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말대로 해볼게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앞으로 남편 앞에서 해야 할 연기가 떠올랐다. 사랑한다고 믿어온 사람에게 파산했다고 눈물로 고백해야 한다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마음은 들끓었다.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성취의 상징이 아니라 비밀이 되어버렸다.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실. 그 대신 파산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했다. 앞으로 민호의 모든 반응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제 지연의 인생은 새로운 무대에 올랐다. 배우가 된 듯 스스로를 속이고 남편을 시험해야 하는 상황.
그 무대 위에서 웃음도 눈물도 모두 연기여야 했다. 하지만 결과만큼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다. 그녀의 결혼, 그녀의 사랑, 그녀의 인생 전체가 이 시험에 답에 달려 있었다. 결혼기념일 저녁, 지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오늘은 평생 기억될 날이 될지도 모른다. 기쁜 날이어야 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단어는 파산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두려움과 슬픔을 억누르며 남편 민호와 마주했다. 민호는 늘 그렇듯 환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웃음은 자연스러웠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순간 흔들렸다.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엄마와 약속한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짧은 침묵 끝에 지연은 차갑게 준비한 거짓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진짜 같았다. 민호야, 나 회사가 망했어. 큰 계약이 무너졌고 빚까지 생겼어. 이제 다 끝났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지연은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순한 위로 한마디였다. 괜찮아, 네 곁에 있을게 라는 말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민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상 밖이었다. 그럼 우리 아파트는? 그 30억 원짜리 집 혹시 압류당하는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물이 저절로 고였다. 단 한순간 지연은 자신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지금껏 함께한 시간 동안 민호가 단 한 번도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더욱 충격이었다. 회사가 망했다는 말보다 아파트의 안전이 먼저였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변호사 말로는 상황이 나쁘면 집까지 건드릴 수 있다고 했어. 목소리를 최대한 힘없이 눌렀다. 그 거짓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다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닌 계산이었다. 그래도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대출을 돌린다던가 아니면 네 엄마께 도움을 청한다던가. 지연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속으로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더 깊은 좌절을 보여야 했다. 엄마한테는 말 못해. 이미 너무 많이 기대고 살아왔잖아. 이번엔 정말 혼자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흐느끼는 척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지연은 그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 그녀 옆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30억 원짜리 자산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의 말은 달콤한 위로와 차가운 계산 사이를 오갔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라고 말하다가도 곧바로 혹시 빚 규모가 얼마나 되니? 라고 물었다. 지연은 준비한 대로 흐릿하게 답했다. 몇십억 원은 될 것 같아. 확실하지 않아. 그냥 너무 크게 미뤄져 버렸어. 그때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해에 대한 공포가 묻어났다. 그는 자꾸만 집 이야기를 꺼냈다. 아파트만은 어떻게든 지켜야 해. 그 집이 네 이름으로 돼 있잖아. 결혼 전에 산 거니까 내 이름은 안 들어갔고. 그래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다. 결혼 전부터 지켜온 자산이 남편의 입에서 그렇게 철저히 계산되고 있었다.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뇌리를 때렸다. 사랑한다면 빈손이어도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탐욕을 숨길 수 없어. 민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 걱정은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집과 빚 그리고 앞으로의 부담으로만 가득했다.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남편의 진정 마음을 확인하는 길은 길고도 험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들은 단 한마디, 아파트는 괜찮아? 라는 그 질문만으로도 이미 답의 절반은 드러났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민호는 여전히 뭔가 계산하는 듯한 얼굴이었고 지연은 눈을 감은 채 눈물만 삼켰다.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었다.
원래라면 축하와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날.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 불신과 의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의 서막뿐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결혼기념일의 밤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침대 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옆에 누운 민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호흡은 불규칙했다. 그는 잠든 척하면서도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지연은 억지로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 민호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기척. 지연은 숨을 죽이며 귀를 곤두세웠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맞아요. 갑자기 다 무너졌어요. 회사가 파산했고 빚이 엄청나다고 해요. 저도 믿기 힘드네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어지는 말은 더욱 날카롭게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집은 아직 괜찮아요. 30억 원짜리 아파트는 제 이름이 아니라서 당장은 안전해요. 하지만 은행이 압류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아침 바로 가서 상의 드리려고 해요. 지연은 온몸이 굳었다. 그 통화 상대는 분명 그의 부모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야 할 아내 곁을 떠나 부모에게 달려가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도모하려는 태도였다. 민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네,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그냥 집 말이고 옛날에 살던 그 아파트에서 만나요. 거기가 더 조용하니까.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다시 침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불 속에 몸을 넣었다. 그러나 그의 호흡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연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소용돌이 쳤다. 엄마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내일 아침 민호는 부모와 함께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모의를 벌일 것이다. 지연은 그 자리에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했다. 이튿날 아침 민호는 서둘러 옷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지연에게는 부모님이 급히 부르셔서 다녀오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대충 웃으며 감췄다. 민호가 집을 나서자마자 지연은 서둘러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챙겼다. 택시를 불러 그의 차를 멀리서 따라붙었다. 차창 너머로 본 민호의 차는 시내 방향이 아닌 오래된 동네 쪽으로 향했다. 곧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섰다. 그곳은 민호가 결혼 전 부모와 살던 곳이었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조용히 뒤를 따랐다. 민호는 주위를 살피더니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억누르며 계단을 올라갔다. 곧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대화는 분명 민호의 부모였다. 먼저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지연이가 파산했다고?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의 무거운 음성이 뒤를 이었다. 정확히 빚이 얼마나 되는 거냐? 네가 들은 대로면 최소 수십억 원이겠지? 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어젯밤에 확인했어요.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눈물로 말하더라고요. 빚도 최소 40억 이상일 거라고 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 모든 말이 그녀가 꾸며낸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거짓말은 남편과 그의 부모에 의해 철저한 사실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큰일이다.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러다간 우리 집까지 망하겠네. 민호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답은 하나다. 아직 애도 없으니 빨리 정리해라. 이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빚이 전부 우리 아들에게 넘어올 수도 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지연의 가슴을 베었다. 결혼 생활이 단 한순간에 정리라는 단어로 끝내져 버리는 현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이혼을 말하는 게 너무 급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는 끊어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네 인생이 달린 문제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막는다.
어머니는 곧 덧붙였다. 맞아. 게다가 그 아파트 지연이 혼자 산 거지만 결국 부부 공동생활 공간이잖아.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팔아야 해. 그 돈으로 네 빚을 막는다고 하면 합리적이잖아. 결국 네가 손해볼 건 없어.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결혼 전에 힘들게 장만한 아파트마저 그들에게는 빼앗아야 할 재산 목록에 불과했다.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낮고 불안한 어조였다. 그런데 장모님이 문제예요. 장모님은 만만치 않으신 분이잖아요. 혹시라도 눈치채시면. 아버지의 냉소 섞인 웃음이 이어졌다. 그 여자도 별 수 없다. 자기 딸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결국은 돈을 내줄 수밖에 없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겠지.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러나 여기서 울 수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벽에 몸을 기댔다. 전신이 떨렸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어졌다. 어떻게 이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지, 어떤 명분으로 아파트를 처분할지, 장모에게 얼마를 요구할지, 모든 말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그때 지연은 깨달았다. 그녀가 믿었던 남편과 존중하려 했던 시댁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돈과 재산 앞에서 탐욕스러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지연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 계단을 내려왔다. 다리가 풀릴 듯 흔들렸지만 간신히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타고 있었다.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사랑한다면 빈손이어도 함께 있을 거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미 그녀를 버리고 있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세상이 돌변한 듯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건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었다.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 안쪽을 두드렸다. 한마디도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들어버렸다. 이혼, 아파트 매각, 장모에게 돈을 뜯어내자.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뇌리를 파고들었다. 택시에 올라탔지만 목적지를 말할 힘조차 나지 않았다. 기사에게 가까운 데로만 가달라고 한 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터져나오려 했으나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금 울어버리면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강혜숙. 세상 누구보다 강인한 여인이자 늘 자신을 지켜주었던 사람. 그리하여 지연은 곧장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혜숙은 놀라지도 않고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담담히 딸을 맞았다. 지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혜숙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지연은 그제야 숨을 토해내듯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민호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 부모와 만날 약속을 잡은 일, 몰래 따라가 엿들은 충격적인 대화, 자신을 지켜려는 말 한마디 없이 아파트와 돈만 계산하는 남편의 태도, 그리고 가족 전체가 자신을 정리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사실까지.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는 그냥 끝난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도 없었던 거잖아. 혜숙은 딸의 손을 잡아주지도 함께 울지도 않았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네가 본 건 현실이야. 믿고 싶지 않겠지만 부정해도 달라지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엄마를 바라봤다. 혜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불길처럼 날카로웠다. 엄마, 그냥 다 폭로하면 안 돼? 내가 들은 걸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도 믿어줄 거잖아. 혜숙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잖니. 네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사람들은 발뺌할 거다. 오히려 네가 거짓말한다고 몰아붙일 수도 있어. 더러운 사람들은 늘 그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 네가 해야 할 건 하나뿐이다. 연기를 이어가라.
파산한 불쌍한 아내로 남아있으라는 거다. 그래야 그들의 탐욕이 더 크게 드러난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며 숨을 삼켰다.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는데 또다시 연기를 이어가야 한다니. 그러나 해숙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만약 네가 지금 무너져버리면 모든 걸 잃는다. 그들은 네가 힘없이 쓰러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덫을 치는 거다. 네가 버티면 그들은 더 깊이 발을 들일 수밖에 없어.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끝까지 버텨볼게요.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친구 최수진의 이름이 떴다. 메시지에는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지연아, 방금 네 남편을 카페에서 봤어. 근데 혼자가 아니더라. 옆에 있던 여자, 전에 네가 말한 전 여자친구 맞는 것 같아. 사진 속에는 민호가 어떤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얼굴을 가까이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민호의 손은 그녀의 손등에 닿아 있었다. 지연의 숨이 막혔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해숙은 사진을 확인하자 차갑게 웃었다. 좋아. 이제 돈만이 아니라 외도의 증거까지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네.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사랑은 이미 무너졌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해숙은 단호했다. 지연아, 이제는 확실하지 않니?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애초부터 돈과 욕심뿐이었어. 그렇다면 넌 강해져야 한다. 더 이상 울지 말고 이 상황을 네 편으로 만들어야 해. 지연은 더 이상 울 수조차 없었다. 눈물이 말라버린 듯 가슴속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자리 잡았다. 엄마, 나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그 날이 듣고 싶었어. 이제 주도권은 우리 손에 있어. 넌 계속 파산한 척하며 남편과 시댁을 상대해. 나는 뒤에서 증거를 모을 거다. 곧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팔 거야. 그날 밤 지연은 엄마의 집에 머물렀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의 목소리, 시댁의 차가운 말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얽히며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러나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결심도 솟아올랐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다. 인생 전체를 건 대결이었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배신, 그리고 정의와 탐욕이 맞서는 싸움. 지연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지연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집에서 조금은 마음을 다잡았지만 다시 이 공간에 들어서자 공기는 낯설고 차가웠다. 한때는 행복을 믿었던 공간이 이제는 낯선 전쟁터 같았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민호는 다급히 달려와 애써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의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처럼 보였지만 지연의 눈에는 연기처럼 비쳤다. 지연은 의도적으로 눈을 피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서. 민호는 곧장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살짝 몸을 빼며 의도적으로 공허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 순간조차 연기의 일부였다. 며칠 동안 민호는 지연을 향해 유난히 친절했다.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던 요리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끊임없이 다정한 말들을 내뱉었다. 누가 보면 헌신적인 남편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그의 친절은 계산된 무대 위의 대사일 뿐이었다. 그는 곧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진지한 얼굴로 지연 옆에 앉았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아, 사실 말해야 할 때 있어. 요즘 계속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야. 채권자들이라며? 이번 주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집까지 압류하겠다고 하더라. 지연은 숨을 고르며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속으로는 차갑게 준비된 시나리오를 떠올리면서도 바깥으로는 당황한 아내의 모습으로 연기했다. 정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175억 원 정도래. 그걸 못 내면 정말 큰일 나. 그런데 솔직히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 그는 말을 멈추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어지는 말은 이미 준비된 듯 명확했다. 혹시 어머니께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장모님은 너를 누구보다 아끼시잖아. 네가 힘들다는 걸 알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지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돼. 난 엄마한테 더는 기대고 싶지 않아. 이미 충분히 실망시켰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면 난 더는 얼굴을 들 수 없어. 민호는 곧장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이번은 달라. 이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당장은 빌리는 거지만 나중에 반드시 갚을 수 있어.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하면 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연의 귀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단지 돈을 끌어내기 위해 언어를 포장하고 있었다. 지연은 속으로 싸늘히 웃었지만 겉으로는 흔들리는 눈빛을 연기하며 낮게 말했다. 민호, 나 진짜 자신 없어. 엄마를 볼 용기가 안 나. 민호는 지연의 손을 억지로 잡으며 애절한 눈빛을 지어냈다. 제발 생각해봐. 집을 지키려면 방법이 없어. 네가 엄마께 부탁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난 평생 고마움을 갚을 거야. 지연은 오래 침묵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얽혔지만 얼굴에는 망설이는 표정을 새겼다. 마치 엄청난 갈등 끝에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좋아. 하지만 이번 한 번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한다면 내가 할게. 민호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한 듯 웃었다. 그래, 그거면 돼. 장모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차가운 결심이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래, 이제 덫은 완전히 준비됐다. 엄마와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스스로 빠져들도록 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지연은 몰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짧았다. 엄마, 내일 민호랑 같이 찾아갈게. 드디어 시작이야. 해숙은 긴 말 없이 알았다. 준비해둘게 라고만 대답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는 되돌릴 길이 없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건 거짓이었고 이제 남은 건 싸움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싸움의 끝에서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다. 가장 값비싼 양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머리까지 깔끔히 손질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속으로만 생각했다. 정말 준비성 철저하네. 장모 앞에서 점수라도 따르는 건가? 겉으로는 여전히 망가진 아내의 얼굴을 유지했다. 집을 나서기 전 민호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 장모님은 분명히 마음을 열 거야. 네가 눈물 흘리면 어머니는 절대 외면 못하실 거야.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해서 멘트를 연습했다. 어떻게 말하면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진심처럼 보일지. 지연은 그 모든 걸 차갑게 지켜보며 속으로 기록했다. 역시 당신의 사랑은 계산된 각본이었지. 해숙의 집에 도착하자 민호는 가장 먼저 인사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절절했다. 해숙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지연은 일부러 풀이 죽은 얼굴로 엄마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가 운을 뗐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지연이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압류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고개를 숙였다. 누가 봐도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해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네 생각은 어떠니? 지연은 연기의 절정이라도 되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낮게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혼자 감당하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민호 말대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도와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해숙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175억 원이라는 거지. 그 정도라면 도와줄 수 있다. 민호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그러나 해숙은 곧바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네 부모님을 이 집으로 초대하겠다. 네 부모님도 같이 앉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민호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해숙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자리에 무거운 침물이 흘렀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이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차 안에서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잘 됐어. 어머니가 결국 마음을 열었어. 이번 주말만 잘 넘기면 돼. 부모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거나 다름없어.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행이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끝이다. 네가 탐욕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무대가 준비됐어. 그날 밤 지연은 다시 해숙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상대로군.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주말을 기다리자.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거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한동안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었다. 남은 건 진실을 드러내는 일뿐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그녀 곁에서 잠든 척했지만 지연은 그조차 믿지 않았다. 숨소리 하나까지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다.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연기해주지. 마지막 장면까지. 그렇게 주말은 다가오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지연은 해숙 옆에 앉아 있었다. 마음은 무겁고 떨렸지만 표정은 철저히 무너진 딸의 얼굴을 연기했다. 해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으나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정각 7시, 민호와 그의 부모가 도착했다. 문 앞에서부터 민호의 아버지 박도현은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억지로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 했다. 어머니 윤미정은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섰고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훑었다. 거실에 자리가 마련되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음식은 정성껏 차려져 있었으나 분위기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호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끌려 있고 도현과 미정은 칭찬과 인사를 쏟아냈다. 사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시니 부럽습니다. 해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응했다. 잠시 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지연과 민호의 상황으로 옮겨갔다. 도연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실 우리도 소식은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회사 문제로 힘들다더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돈께서 계시니 다행이죠. 미정도 곧바로 말을 보탰다. 맞습니다. 지연이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힘들겠지만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위로 같았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해숙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지연이가 파산했다고 치자. 그리고 나 역시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럴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는 젓가락을 든 채 멈췄고 도연과 미정은 서로 눈치를 봤다. 잠시의 침묵 끝에 미정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우리는 지연을 사랑합니다. 가족인데요.
해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사랑한다. 그런데 며칠 전 새벽 지연의 남편은 몰래 당신들 집으로 가서 긴급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혼, 아파트, 그리고 제 돈, 틀렸습니까? 순간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지연은 숨을 죽이며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숙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이의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녀를 단지 계산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전화로 내일 바로 집에 가겠다고 했죠. 가족이 아니라 거래 상대처럼.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미리 약속된 신호임을 알았다. 손이 떨리는 척하며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거친 목소리가 방안을 메웠다. 김지연 씨, 175억 원 빚 아직도 안 갚았습니까? 내일까지 돈 없으면 집부터 압류합니다. 전화를 끊자 지연은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끼는 연기를 했다. 방안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현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허동대며 말했다. 아, 갑자기 집에 불 끈 게 생각났네. 우리 가봐야겠어요. 미정도 동조하며 불이 나게 일어나 짐을 챙겼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모를 따라 일어섰다. 누구도 지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와주겠다던 말은 흔적조차 없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뿐이었다. 해숙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습니까? 사람의 본 모습은 위기에서 드러난다고. 세 사람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 채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지연은 눈가에 남은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바라봤다. 해숙의 표정은 흔들림 없는 담담함이었다. 그 순간 지연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믿고 싶었던 가족,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고 자신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찾아왔다. 재판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시작됐다.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았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민호와 그의 부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미 준비된 연극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가고 있었다. 민호의 변호인은 지연이 회사를 팔아 15억 원을 챙기고도 고의로 남편에게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연의 변호사가 꺼내든 것은 은행 거래 내역과 녹취 파일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민호와 그의 내연녀 미라의 대화는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여자 울면 장모가 돈 줄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아파트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또박또박 들리는 그 목소리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정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떨구었고 도현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지는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 미라와의 공모, 그리고 지연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꾸민 계획까지 모두 드러났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민호는 배우자 지연의 신뢰를 저버리고 금전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혼을 인용하며 재산 분할에 있어 지연의 개인 자산은 전적으로 보호된다. 또한 민호와 공범 미라는 형사 고발 조치에 회부한다. 그 순간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긴 싸움의 끝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깊은 피로와 허무가 자리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날들이 거짓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가 눈앞에서 번쩍였지만 지연은 천천히 차분히 말했다. 오늘 판결은 단순히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바로 기사 제목이 되었다. 여론은 급속도로 바뀌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난하던 댓글들은 사라지고 대신 지지를 보내는 목소리들이 넘쳐났다.
용기 있는 여성, 진실을 밝힌 기업인, 새로운 길을 연 상징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며칠 후 지연은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으로 목련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이 재단은 사업 실패나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지연은 엄마 해숙과 눈을 마주쳤다.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딸을 향한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가 지켜낸 삶을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지켜낼 차례다. 한 달 후 교도소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민화였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지쳐 있었다. 지연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이제 와서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냐만. 지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네가 무너뜨린 건 나 하나가 아니야. 나의 시간,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네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에겐 지켜야 할 삶이 있고 앞으로의 길이 있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재단은 빠르게 자리 잡았다. 수많은 여성들이 상담을 요청했고 몇몇은 지연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했다. 대표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지연의 상처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어느 저녁 지연은 엄마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해숙은 딸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넌 이제 예전의 지연이 아니구나. 상처는 크지만 그 상처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가 곧 힘이 된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짓도, 배신도, 탐욕도 결국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맑아졌다.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세우는 건 우리의 선택이야. 그 말은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지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숨리담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메시지였다. 믿음이 배신으로 끝날 때조차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계산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는 마음으로 증명된다는 것. 지연은 그날 밤 오래도록 창밖 불빛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고 또 다른 여성들과 함께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으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한 단면이자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쓰러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결국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용기와 위로를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